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임총회 직전에 법무사님을 찾아뵙고 정대희 측이 해임총회의 목적인 입주 지원 없는 세대당 1,700만 원과 조합 측이 제시한 비례율 3% 인상에 대해 타당성 검증과 융창지구, 덕현지구의 비대위 실태 등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오늘 또 자문을 구하는 것은 해임총회 이후 전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질문하실 때 사안별로 좀 구분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현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8월 10일 조합 임원 해임총회가 적법하게 성원이 되었다고 정대위 측이 발표된 이후에 8월 12일 법무사님께서 운영하는 카페에 글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카페에 그때 그 해임총회 결과를 제가 통보받고 곧바로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보신 분들은 제 카페를 보신 분들의 내용을 알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올렸던 내용을 지금 그대로 다시 제가 좀 메모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제일 먼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해임총회를 제일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6년 동안 아마 횟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꼈던 공통점은 이 비대위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정대위라고 부릅니다만 왜 정대위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목적이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을 불법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개표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물론 진행 과정도 중간에 전화가 와서 제가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진행할 때 이 총회는 문제가 있는 총회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개표 결과를 좀 보고 싶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첫째는 개의 시간이 지났는데 뭐 2시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데 뭐 한 5시경까지 딜레이가 돼서 개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반드시 문제를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개표 결과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서면이 대부분 예정 시간에 한두 명 부족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시간을 그렇게 3시간씩 딜레이 시킨다고 해서 성원이 되는 경우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왔던 사람들 중에는 바쁜 일로 참여했다가 일정 때문에 오히려 퇴장하는 사람이 생길 뿐이지 추가로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직접 출석 숫자가 생각보다 되게 많았던 것도 문제였는데 뭐 그런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 그 총회에서 서면 철회서를 어디나 어느 총회나 서면 철회서를 해임 당하는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철회서를 받을 걸 계획하고 되게 총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철회서를 무조건 거절했다고 해서 요건 문제가 있구나. 법률적으로 우선 문제가 있습니다. 철회가 유효한 철회가 몇 장인지를 현재 모르는 상태인데 그때 발의자 대표 측은 왜 그 자리에서 받아야만이 문제가 안 되냐면 물론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전까지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판례가 자유롭게 철회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꽝꽝꽝 하기 전에는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정관이나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리고 심지어는 제3자에게 보내는 것도 유효하다고 남부지방법원 같은 경우 판결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 개최권자한테 보내야 당연한데 구청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구청이 이 총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구청에 보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마저도 좀 억울하지만 팩스로 보낸 것을 유효하다라고 추후에 인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해는 안 되는 판결입니다만은 대부분 판결이 철회를 자유롭게 인정한다는데 아마 주안점을 뒀던 판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철회를 받아서 삭제를 당연히 삭제해야 되고 그런데 삭제를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그때는 철회권을 행사 안 했는데 나중에 어차피 소송을 할 때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철회서가 있었다고 후발적으로 받아도 사실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날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유효하게 특히 주장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철회서를 안 받아준 것 자체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나
각급 하급심 판결에 기초 볼 때 대단히 큰 하자를 안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이라도 재판장에서 당시에 철회사가 요런 게 있었습니다면 무조건 재판부는 거의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원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하자를 남겼기 때문에 성원이 됐다 어렵다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 철회가 몇 장이냐에 따라서 반드시 의사 정도를 충족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법원 판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표 결과를 보니까 기권이 무효 포함해서 한 40여 장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아 이건 장난쳤구나라고 감각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서면 그러니까 기권 같은 무효표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하게 백지로 보내는 사람이 전체 보다 보면 희한하게 한두 명 이름만 적고 서면 보내라고 말 그대로 서면만 보낸 거예요. 기표를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한 장이나 두 장 나오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까지 참석자가 와서 기권을 하는 경우는 아예 안 오겠죠. 근데 그날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현장까지 온 사람이 기권한다? 거의 기대에 불가능입니다. 다만 현장에 오면서 정확하게 기권하는 숫자가 있긴 합니다. 누구냐? 해임 당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그 총회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한두 명은 꼭 입장합니다. 그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서 입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본인이 되게 해임 당하는 쪽이기 때문에 절대로 의결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두세 명 뭐 이렇게 기권표가 나옵니다. 그러나 40장의 무더기 기권표가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런 허접한 숫자는 많은 소송 과정에서 이미 많이 드러났던 수법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무조건 숫자가 부족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발표를 하고 일단은 어린 수자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현장 참석자로 만들 것이냐는 그 총회가 끝나고 되게 후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거를 정말로 그 사람이 들어왔다면 그 자리에서 왜 기권표로밖에 처리될 수 없냐면 누군가에게 참석자에게 정상적으로 참석한 사람에게 이미 의결권 행사하고 참석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에게 표를 갖다 주면서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좀 넣어달라. 그러면 당장 반발이 일어납니다. 특히 해임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조합의 어떤 잘못된 점을 검증하자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주최 측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면 즉시 반발하고 그건 금방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행위에 공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분위기상.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무효표 처리하는 것이 기권표를 처리하는 것인데 결국 기권표는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허수라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 99.9%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런 총회에서 한두 번 있었던 사례가 아니라서 제가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그런 경우에 참석자 명부와 서명결에서는 즉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원래 공개를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만약에 조합 측에서 공개 안 했다면 조합 측에다가는 당연히 도시법 위반이 뭐니 시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해임 발의자 대표도 그 총회 소집과 진행에 있어서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가 직무대행자도 도시정법 위반이 된다. 법원에 선임한 대부분 변호사 같은 경우 직무대행자도 도시정법 위반의 주체인 임원에 속한다라고 판결이 있기 때문에 자 해임총회 소집과 진행에 있어서 그 발의자도 대표도 그 소집요구자 대표도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에 조합장의 권한에 그러면 직무대행자이지 않겠습니까? 그 총회에 관한 그러니까 도시정법 위반의 주체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그것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어느 기관에 난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총회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불법으로 추정된다는 말씀을 제가 제 그 카페에 올렸고 그런 경우에 참 무서운 그러면 형사상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우선은 명예훼손죄가 될 겁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좀 셉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되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은 또 일반적이보다 좀 더 세게 처벌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파급력이 크고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반 오프라인 상에서 명예훼손하는 것은 말은 한번 해버리면 허공에 날아가고 그 자리에 들은 사람은 듣지만 못 듣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그러나 문자는 영원히 남아있고 또 파급력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은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후발적으로는 업무 방해를 또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력으로 뭐 조합의 사무실을 점거했다. 그 자체부터가 허위임을 가리기 위한 페이크 동작으로밖에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라면 굳이 폭력을 써가면서까지 다수의 위력을 보여서까지 사무실 점거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속 절차를 법률상 정해진 후속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명예훼손 업무방해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두 사람의 이사를 해임을 안 하고 그 중에 연장 이사로 하여금 직무대행자를 하라고 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직무대행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모형 사무소 작성죄와 자격모형 작성 사무소 행사죄에 해당이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업무대행 단순 자격모형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인이 직무대행자로 볼 만한 아무런 외관을 확인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를 행세하는 것은 조합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에 대한 승계적 공동정범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도 구성할 수 있어서 그런 중차대한 범죄가 해당이 됩니다라는 얘기를 내가 써놨는데도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이거 관련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또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각 사안별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 카페에는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제가 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법무사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해임 선임총회를 지켜보시고 우리 진흥 인근 융창지구 평촌 트리지아의 해임 및 선임총회를 직접 주관하시면서 현재 진흥 해임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인지요? 저는 우리 저기 같은 경우 옆 인근에 여러분이 다 아는 트리지아 할 때 제가 사회를 봤기 때문에 철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오면 받으라고 했고 현장에서 확인해라라고 했고 그것은 현장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서 확인 안 하면 나중에 그 자리에서는 없었는데 후발적으로 만들어와도 법정에 오기 전까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만들어와도 제가 안 받아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한 걸 빼고 그래서 안 되면 과감하게 해야지 소송까지 가서 비용까지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자도 하자지만 아까 기권표 40표 저는 99.9999% 허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정관 규정에 따라 아직 해임되지 아니한 2명의 이사 중 연장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지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양시 얘기가 나오면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에게는 우리 민간인에게는 죄가 안 되는데 공무원에게는 죄를 묻는 행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가 있냐면 첫째는 직무유기. 자, 공무원이면 국가의 공록을 받는 사람이면 우리 개인 같으면 개인 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게으름을 피운다 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습 지각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당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행위, 직무유기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한다 라고 하는 건 직권남용죄라는 걸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법률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가장 비난할 때 가장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가 복지부동한다.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극성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 없으면,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면 허용돼도 되는데 나는 법률에 내가 그걸 해야 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는 법률에 없는 일을 감히 과감하게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짓을 했느냐. 자, 임원의 해임은 도시정비법 정관 어디를 보더라도 시청이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임은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 가서 최종적인 인가 절차도 없고 승인 절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결국은 진위 여부를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해임을 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소송을 대부분 제기합니다. 그런데 제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쫓겨나면, 완력으로 해임했노라 발표만 하고 쫓아내버리면 그 효력을 정지시켜주세요 하는 법익을 침해당한, 해임당한 쪽에서 대개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올바른 방법은 내가 정당하게 해임을 했으니 직무를 정지시켜주세요 라는 것을 법원에 가서 판단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절차를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시청에서는 웬일인지 해임됐으니까 연장자 중에, 이사 중에, 해임당한 자 아닌 이사가 다행히 있어서 그 중에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하라라고 했다대요. 지가 무슨 권한으로 하라 말아를 합니까? 시청 직원에게 무슨 권한이 있나요?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발언했다면, 경찰도 여러분이 아마 가장 문제가 된 법률 그 현장에서, 분쟁의 현장에서 만약에 해임됐다 안 됐다라고 분쟁을 하고 있고 해임한 쪽에서 예를 들어 제게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조합 사무실을, 지금 이 조합처럼. 그랬을 때 경찰을 되게 부르게 돼야 당사자가. 그러면 경찰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내부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찰도. 왜요? 경찰 공공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은 민사에 불개입해야 되는, 채권 청구하기에 경찰을 동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법률적인 분쟁이 있는 현장은 맞는데 폭력은 국가가 금지하니까 안 해야 되지만, 내가 해임하는 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라는 것을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이 경찰이 판단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거기에도 내부 일에 관여를 하지 않는데, 하물며 시청 직원 지가 뭔데 거기에 관여를 합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 직원이 모 조합원과 대화한 내용인가 전화 통화 내용인가를 저도 들었습니다. 누가 보내줘서. 그런데 직무대행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앉아있대. 법률 상담 기관입니까? 시청이? 아닙니다. 지가 무슨 수로 개입합니까? 직권남용죄가 확실합니다. 또 하나의 직권남용 사례를 안양시가 하고 있는 짓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원의 선임이 애당초 조합 설립 인가사항입니다. 임원의 변경도, 그런데 2008년 12월 17일 날 도시정비법을 시행령을 개정해서 임원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조합장도 변경되지 않으면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라는 얘기는 일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안을 검토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형식의 외관,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 다음에 첨부 서류는 누락됨이 없는지, 이런 것만 검토한 게 신고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 40조에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가 행정기관에 도달될 때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형식상 흠결은 지적할 수 있지만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직원이 만약에 지적했다, 직권남용죄라는 제가 죄를 얘기했습니다. 법률상 권한 없는 행위를,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면 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한테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우리 속된 말로 웬 오지랖을 뜹니까? 공무원이 오지랖이 넓으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7월인가 연임한 거 맞습니까? 연임. 왜 인가 신청을 합니까?
정관을 그따위로 18조 2항을 그따위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인가 신청을 했을 겁니다. 정관은 여러분 알다시피 법률이 개정되면 여러분 정관에도 마지막 조항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정관은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개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마저도 인가 신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법률 규정이 그러니까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모든 조합에다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신고사항을 자기가 인가하겠다고 계속 인가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정관을 인가해주고 있습니까?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왜 조합의 특정 업무에 끼어들어가지고 법원이 판단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제가 조합원이라면 저거 가만 안 놔둡니다. 반드시 고소합니다. 안양시의 전 조합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안양시는 모든 조합의 인가권 행사하고 잡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짓거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으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까 법령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정법 35조 5항이 경미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도시정법 시행령 31조에 임원의 변경, 조합장의 변경, 없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이고 임원의 변경은 당연히 경미한 변경인데 임원의 해임 없습니다. 여기에 시청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해임은 어떤 경우도 시청이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 113조에도 감독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임원의 해임을 감독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직권 남용 행위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다음 질문이 그리고 참고로 직무대행을 하세요라고 만약에 그런 발언을 했다면 연장자 하세요 했으면 자격모형 사문서 작성 제외 교사범입니다. 여러분 교사범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범죄 고의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직권남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직권남용하는 게 아니라 사문서 자격 조합장 직무대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결심을 못하고 있는데 하도록 당신이 연장 이사니까 하십시오라는 발언을 만약에 시청 직원이 했다면 자격모형 사무소 작성 죄의 교사범이고 실행했던 그 이사는 정범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원래 다음 질문이 지금 시청에서 업무에 관여한 경우 그 법물적 책임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직경남용죄 및 그다음에 지금 뭐 자격모형죄 이런 걸로 잘 대답이 됐다고 생각하고 바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임 발의자 측에서는 9월 4일 22시 50분경에 전체 조합원에게 안양시에서 옴부즈만을 통해 도출한 합의안에 따르면 참석자 명부를 비공개 합의로 합의한 것이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참석자 명부나 서명결의서 등을 해임 발의자 측에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왜 안양시가 또 여기서 오지랖 넓게 끼어들어서 옴부즈만이 여기에 쓰라고 만든 제도 아닙니다. 옴부즈만을 끌어들여서 해임 발의자 대표하고 또 그거 제가 하면서 잠깐 봤습니다. 얼마나 이 준법의 의식이 없냐면 시청 직원이라는 자가 도시정비법상 참석자 명부와 의사록은 작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공개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데 참석자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의서를 쓰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이라는 직함을 사용해서 해임 안 됐다고 발표된 이사는 가서 거기서도 자격모형 사무소 작성을 하고 있고 발의자 대표는 발의자 대표만 쓰고 옴부즈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이라서 법률이 뭔지도 모르는 자를 이 위법행위에 참여하게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시청 공무원이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으면 최소한 참석자 명부와 서명결서가 15일 이내에 법률적으로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정도의 기본적인 법률 규정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그 종용하는 주선하는 자리에 안양시 직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면을 좀 보셔야 됩니다. 왜 누군가는 참석자 명부와 법률상 공개되어 있는 참석자 명부와 서명결의서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왜 떳떳하면 그걸 하지 않을까요? 감추는 놈이 범인입니다. 그건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마쳤고, 다음 질의는 우리 권영자 이사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누가 조합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만일 이를 방해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임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상 대표자인 조합장이 직무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라고 지금 버젓이 표기해서 그 공문을 작성하고 있더만요. 물론 사문서입니다. 구청으로 보낸 거는 이제 공문서가 되겠지만, 구청이 접수하면 조합에서 만든 문서를 작성하고 있던데, 조합장 직무대행 누구누구. 자, 그게 왜 죄가 될 수밖에 없냐면, 그 직무대행이라고 행세하는 그 이사는 그 공문 내용으로 보면, 제가 공문 2장을 봤는데요, 그 사람 또한 참석자 명부와 서명결의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자기가 해임이 안 됐다고 발의자 쪽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사 누구누구라는 자격으로 그걸 좀 보자. 그래서 스스로 보고 나서 외관상은 아무런 잘못이 없네. 구체적인 건 내가 다 조사 안 해봤지만 숫자도 하고 다 맞는 것 같다. 이러면 그때 비로소 혹시 내가 직무대행자 맞냐라고 해서 직무대행자라고 표기를 했다면 고의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은 고의범을 처벌하니까요. 그러나 그 자료를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할 때 이미 조합장 직무대행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격모형 사무소 작성죄 고의가 이미 있는 겁니다. 미필적 고의라도. 실로 놀라웠습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라고 행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합장이 해임되지도 않은 조합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조합장이 해야 되고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사람이 있다면 형사고소 내지는 민사상 방해 배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그 누구라도요. 왜냐하면 전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고 물을 놔버리면 전 조합원의 이익을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여러분 정관이 괜히 등기해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민법이 왜 그런 규정을 두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직무대행이 맞다고 한다면 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등기 예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번 밖에 가서 일을 보려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해임총회 의사를 갖다 주면서 몇 월 며칠 날 누구가 해임총회를 했고 정관을 또 보여주면서 이 정관에 가면 직무대행자가 연장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법인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이러니까 이 해임한 사람 다 제외로 하면 이 중에 제가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 직무대행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믿고 법률행위를 같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관을 정한 직무대행자는 급한 경우에는 쓰긴 합니다만은 일시적으로 일처리할 때 대외적인 일처리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법원에다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는 직무정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려면 앞에 직무정지가 선임됩니다. 직무정지 후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관도 해임되거나 사임됐을 때 18조 사항이 직무정지를 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돼 있잖아요. 직무를 임시로 수행할 자를 직무정지를 했냔 말이에요. 안 했잖아요. 왜요?
직무 정지를 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해임이 이루어졌는지가 검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검증을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멋대로 자기가 직무대행자고 내가 이미 직무대행자 셀프로 직무대행자가 돼버렸는데 뭐 하려고 서명결의서와 참석자 명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까?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미 직무대행자가 됐는데 뭐 하려고 봐요 그거를. 나는 그 이사라는 분도 정말 이 범죄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이렇게 범죄를 쉽게 하는 건가? 본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전부 모습은 드러나서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게 돼 있는데 고의성을 본인 스스로 입증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확인 못했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미 셀프로 직무대행자가 됐잖아요. 셀프로 됐냐 그러면 핑계대겠죠. 시청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교사범입니다. 하라는 놈. 그렇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하면 지금 당장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도 중간중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합장이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관련자 모두요. 참 명예훼손 두 가지가 있겠죠. 길거리에서 외친 거는 그냥 형법상 명예훼손, 문자로 퍼뜨린 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편하게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한 번 한 행위 할 때마다 죄가 하나씩이기 때문에 고소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자격모형 사무소 작성,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자격모형 작성 사무소 행사, 그 다음에 그걸 시켰던 시청 직원에 대해서는 자격모형 사무소 작성 교사범, 교사죄, 그리고 명예훼손의 승계적 공동정범. 왜냐? 본인은 확인을 안 했는데 직무대행자라고 스스로 했거든요. 해임됐다라고 같이 한 거예요. 본인이 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앞선 누군가가 허위로 해임했다 하니까 그 뜻을 그대로 승계받아서 본인이 직무대행자가 됐기 때문에 본인도 마찬가지 명예훼손죄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방해. 지금 현재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다면서요. 직무대행자부터 시작해서 점거에 동조하고 있는 가세했던 모든 사람들 신원 파악해서 업무 방해로 고소를 해야 될 거고요. 민사상으로는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해야 될 겁니다. 출입금지 가처분을 하든 손해배상을 하든 그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가 봐서 제명 처분을 하든 조합원으로서 할 일은 겁나게 많은 게 아니고 많죠. 그런 행위를 순서대로 해야 될 겁니다.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전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을 내 힘으로 입주 앞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짜 직무대행자가 예를 들어서 업무를 했다. 다시 무효가 되면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거? 왜 적법한 절차를 누군가는 안 밟을까요? 근데 거기 왜 누군가는 동조하면서 조합장 놀이를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요? 그거 조합장 놀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서 조합원들한테도 착오가 없도록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모든 조합원들 이런 설명을 듣고도 과연 같이 동조하면서 움직일 거냐? 그때마다 그건 범죄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맞는.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합원들 위해 형사 고소를 해야 할 당사자들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고소를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여야 할 증거나 조치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마 설문지를 미리 준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당사자들은 누구누구 어떤 죄가 되는지. 다만 준비 서류는 순서대로 범죄 횟수별로 고소장을 특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문자 메시지를 5번을 보냈다면
5번의 명예훼손 한 겁니다. 일시와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 편하게 하려면 순서대로 그러니까 범죄 일시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정돈을 증거를 이제 마련해야 될 거고요. 안양시청 직원도 그 짓을 했던 거에 대해서 시청 직원을 여러분이 좀 봐주실 생각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왜 그 짓을 했는지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사과를 하면 용서해 주시고 아니면 왜 개입했는지부터 물어보십시오. 그동안에 그리고 왜 인가권 행사했는지 신고사항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조합에 저한테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해서 직권남용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안양시에서 계속 이따위로 범죄를 계속 할 것인지 안양시 주무관, 팀장, 과장 모두 다 해당됩니다. 이번 기회에 제발 준법 좀 하라고 하십시오. 경찰도 개입하지 않는 것을 왜 시청이 개입하고 이런 짓에 누구 편을 들고 주관적인 견해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 절차를 증거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 입장 표명하고 반성하면 제외해 주시고 조합의 업무를 위해서 안 그러면 고소 준비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즉시 증거자료들을 우선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라도 당장 업무에 복귀하셔서 준비하고 그 또 추가로 거부하거나 퇴거 불응죄라는 똑같은 지금 업무 방해도 있지만 아까 그 얘기는 했죠. 뭐 죄명 뭐 많아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사무실에 그 침입했던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 않으면 또 내나 주거 침입죄 중에서 퇴거 불응죄라는 애가 있습니다. 퇴거 불응죄가 있습니다. 그걸로 고소를 또 하셔야 되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 혼란을 좀 누군가를 빨리 조기에 수습을 하셔야 됩니다. 책임자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김상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상은 전 조합원들이 필수로 실천해서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합 정상화를 위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진흥 아파트를 위해 매번 귀한 시간 내주시는 우리 김상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